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죠.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될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어떤 보험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가입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그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실손 의료보험 상품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한번 볼 때는요, 저희 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수가 약 한 3,300만 명으로 좀 추산이 됩니다. 결국 저희 전 국민의 한 65%가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시면은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또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여라는 부분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받는 부분들이고요. 비급여라는 부분들은 좀 대부분 그 실손 의료보험 상품에서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소비자들이 이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것, 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상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어떤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떤 보험 소비자들이 이 비급여 항목은 모두 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가끔씩 오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우리 가입자들은 이 실손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떤 항목들을 갖다가 평소에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해당 사례별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흔히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 수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질병 치료, 즉 치료 목적의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실손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외모 어떤 개선 목적의 어떤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그러나 눈꺼풀 어떤 천인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질환 치료에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의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실손보험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비도 들지만 간병비, 그리고 예방접종 비용 추가로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발생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거고요. 외모 개선 목적의 어떤 성형 부분이라든지 또는 치료와 무관한 어떤 그런 비용들에서는 이제 보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병원에서 발급되고 있는 어떤 진단서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또는 예방 접종비 같은 그런 경우 치료와 이제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 판매상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판매상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어떤 구입한 수술 재료대라든지 또는 의료 보조기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장기 같은 이런 경우에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그 진료 재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헷갈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건강검진 하는데 이 비용은 이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검진을 할 때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보장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라든지 어떤 그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어떤 시행하는 어떤 일반 건강검진은 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어떤 이상 소견에 따라서 건강검진 어떤 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추가로 또 발생하는 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강검진 결과 예를 들어서 갑상선 어떤 결절 이상 소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 검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용종을 갖다가 적출하는 그런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검진 갔다가 뭐 혹이 생겨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과 그리고 한방 치료 이건 원칙적으로 급여 의료비만 보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손의료보험에서 어떤 치과 치료하고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인 본인 부담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상당 부분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메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 질환이 아닌 구강이나 턱의 질환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 행위는 보장된다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과에서 어떤 치료받는 경우에 이제 치아 질환이 아닌 어떤 구강이라든지 턱 부분에 어떤 질환이 발생한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있고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의 어떤 진료로 발생하는 어떤 MRI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도 급여 비급여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치과나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우리 추가로 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 보험회사에서 치아보험이라든지 한방보장보험이라는 어떤 정액형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어떤 가입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자, 임신이나 출산, 비만이나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한 발생의 어떤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발생의 어떤 우연성이 상당히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좀 보장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나 또는 비만과 관련 의료비는 지금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 대상이 아니고요. 또 예를 들면 제왕절개라든지 인공수정과 같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어떤 관련 질환들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쭉 들으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에 맞게 좀 이것저것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장 항목과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 자신이 이제 치료 받고자 하는 항목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또는 보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권이나 약관을 우선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을 때는 보험회사라든지 어떤 보험 설계사에게 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장되는 항목,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좀 알아두면 실손보험을 더욱 실속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